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오늘은 2024년 독서 연말 결산 해보려 합니다. 한 해 동안 제가 읽은 책들에 대한 간략한 통계부터 여러 상, 그리고 베스트 5까지 소개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축하주는 보니타 모스카토입니다. 제가 매우 드라이한 레드 와인만 사실 마시다가 좀 산뜻한 와인을 골라보았습니다. 우선 한 해 동안 읽은 책 목록을 만들어 보았는데 총 161권을 읽었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 미리 고백하자면 제가 올해 처음으로 독서 노트, 독서 트래킹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북스타그램 기록도 하지 않았고 좀 강박에서 벗어나고 즐거움 중심의 독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기? 내년부터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얼마나 읽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작성해보니 161권이더라. 또 통계 또한 만들어 보았는데요. 맛있는데 읽은 책 유형 161권 중 전자책이 95권, 종이책이 66권. 하하하하. 제 서재에 있는 종이책들 모두 눈 감아. 자기 전에 주로 독서를 하고 누워서 독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눕독에 최적화된 이북 리더기를 더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난이도,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줬거나 성장을 시켜줬거나 조금 어려웠던 책들이 60권, 그리고 그 대비 쉽게 읽었던 이지리딩 책들은 101권. 저는 저 스스로에게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만족한다. 저에게 독서는 배움이기도 하지만 즐거움도 놓칠 수 없다. 물론 내년에는 말로만 돕기 같은 어려운 책들 또 많이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 대분류를 보여드리자면 픽션, 소설은 98권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논픽션 52권, 만화, 그래픽 노블 11권. 물론 이 논픽션이 조금 모호한 게 에세이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에세이 31권, 사회문화 11권, 철학 6권, 비즈니스 경제 4권. 직장인 시절에는 그래도 비즈니스 경제책은 꾸준히 많이 읽었었는데 독립하자마자 안녕히 계세요. 그래도 또 돋보이는 장르는 바로 철학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그래도 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도 논픽션이라는 게 좀 전문적인 책을 제가 읽었는가? 아니에요. 제가 그 사이비 종교의 역사를 다룬 컬트 그것만 생각이 나고 아주 가뭄 그 자체였다, 논픽션은. 다음으로 소설 98권. 장르 없음은 뭐 힐링, 드라마, 순수문학 다 짬뽕인데 이게 34권. 그 다음 제 최애 장르 판타지 SF가 제일 많았고요. 스릴러 미스터리. 은근 많이 읽었더라고요. 고전 문학은 좀 100년 전으로 조건을 설정했더니 8권 읽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리스 로마 고전이 한몫한 것 같고 역사 과학이 7권 있었습니다. 국내 순수 문학의 비중이 너무 낮았다. 아쉽다. 이렇게 연말이 되어서야 통계를 열어보니 내년 독서 목표가 자연스레 수립되더라고요. 앉아서 종이책 많이 읽기, 벽돌책 및 논픽션 많이 읽기, 독서 노트 작성해서 매달 트래킹하기. 이제부터 책 어워드! 두두두두두두. 강력한 결말상. 뇌리에서 잊기 힘든 결말을 보여준 책들. 바로 편희영 작가님의 재와 빨강. 주인공이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파견이 되는데 가는 날 전염병이 전 세계에 돈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격리가 된 거죠. 이때 본인의 전처가 고국에서 살인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처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술에 취해 있었던 본인이거든요. 그 끔찍한 의심을 스스로 하는 순간 격리되어 있던 호텔방을 누군가 노크를 합니다. 그 후로 펼쳐지는 이야기. 이 책도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김준영 작가님의 막 너머의 신이 있다면 한국과학문학상 장평 대상이었죠. 지구가 기후위기 때문에 멸망 직전인데 대한민국에서 신인류를 만들어 우주선에 탑승시켜 우주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열게 됩니다. 그 우주선에서 그 신인류가 수십 년, 수백 년을 보내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았는데 이 결말이 미쳤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입소문낸 책. 바로 박해율 작가님의 요람 행성입니다. 제가 1획책에서 여러분에게 2편의 단편만 소개해드렸는데 그 2편이 가장 재밌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떠한 줄거리 설명 없이 읽으셨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아서 그 외에 2편을 골랐던 건데 제가 작년 올해 책으로 연여름 작가님의 리시안셔스를 뽑았었거든요.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기발한 SF 평생 읽고 싶다. 또 많이 입소문낸 책은
켄 리우 작가님의 종이동물원. 이 또한 유럽행성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소개해도 즐거움을 해치지 않는 이야기들을 선별해서 소개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더 재밌는 이야기가 훨씬 많답니다. 내년에 켄 리우 작가님의 책들도 열심히 읽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입소문 책들은 결국 다 SF 소설이네요. 다음으로 제일 많은 눈물을 쏟게 한 책. 올해 책 목록을 보니 진짜 오열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목록에서 보자면 6밤의 애도, 숨결이 바람될 때, 6개의 폭력, 고양이 식당 추억을 요리합니다. 행복을 요리합니다. 이제야 언니에게, 페퍼민트.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눈이 부을 만큼 저를 울리게 했던 책은 바로 헤들리 블라우스의 삶이 흐르는 대로입니다.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는 저자가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에피소드들을 저에게 들려주는데 가족의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정말 싫고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더욱 준비가 안 된 채로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겠어요, 그쵸?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해준 슬픈 책. 다음으로 무서워서 심장 아픈 책. 바로 베러티입니다. 그 서늘한 주택, 그 앞에 강, 편지들, 제 머릿속에 지은 그 책의 무대가 아직까지 절 떠나지 않고 있어요. 이 책이 구글에서 최고의 반전 소설 검색해서 읽은 책이거든요, 여러분. 아직 안 읽은 분 계시다면 추천. 다음으로 가장 독특한 세계관을 지닌 책. 제가 가장 최근에 끝낸 책이라 아직 1위 책 촬영 전인데 기억 전달자입니다. 저는 영화를 먼저 봤어요. 그런데 본 지가 꽤 되었고 속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남겼던 영화인데 원작 소설을 발견하고 바로 읽었죠. 와, 이 표지가 여러분 노엔이 있는 쪽은 흑백이죠. 그리고 밑에는 색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세계관을 나타내는 핵심 포인트인데 디스토피아 후 건설된 미래의 인류의 세계를 그리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강력 추천드립니다. 물론 1위 책에서도 조만간 소개해드릴게요. 도파민 팡팡상은 바로 악어의 눈물입니다. 최근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이 책을 골라서 가더라고요. 설명 듣고 바로 읽고 싶었다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전쟁. 읽는 내내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극강의 페이지 터너. 다음으로 밑줄 안 친 문장 찾기가 어려운 책. 이 책을 골랐습니다. 바로 하나 읽어볼까요? 세상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용히 돌아가고 있다. 반면에 군중과 명성은 배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너무 놀란 나머지 선악의 저편인가를 사서 아직도 느릿느릿 읽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멋진 어른이 쓴 책 넣어봤습니다. 창작 수업 변영주. 네, 이 책 넣고 싶어서 만든 상이에요. 인간 내면의 허수에 든 그간 접해왔던 영화, 문학, 음악, 미술 등에서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섞여 있는데 그 호수에서 지금 자신에게 화두가 되는 담론을 잡아낼 때 창작이 시작된다. 낚싯대를 들이울 여러분만의 호수를 만드세요. 이 창작이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고 내면의 호수를 갖고 나가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이어가지고 저에게 너무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어서 넣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부러운 필력상, 질투나는 저자, 바로 비비언 고닉의 사나운 애착입니다. 비비언 고닉이 저명한 비평가, 저널리스트, 에세이스트인데 버지니와 울프와 같은 1인칭 비평의 전통을 이으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자기 저자의 고백이라는 현대적 욕구를 반영하며 비평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나운 애착 다음이 짝없는 여자들의 도시였나? 그 다음으로 끝나지 않은 일까지 해서 3부작인데 제가 아직 이 책은 읽기 전이에요. 이 사나운 애착은 저자가 엄마랑 뉴욕을 산책하면서 쓴 글들을 모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지. 요즘 사람들은 불행이 너무 생생해. 엄마는 사색을 즐기던 사람이지만 당신만 그 사실을 모른다. 단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다. 그리고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엄마로 뒤덮여 있다. 엄마는 어디에나 있다. 내 위아래에도 있고 내 바깥에 있고 나를 뒤집어 봐도 있다. 숨을 쉴 때마다 엄마를 내 안에 들였다. 엄마라는 실체, 숨통을 틀어주는 고통받는 여성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엄마와의 대화, 시간 그리고 자기 고백을 통해 화해하는 글들을 담았습니다. 부럽다, 부럽다. 다음으로 가장 지루했으나 완독하여 뿌듯한 책, 바로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입니다. 천병희 선생님의 해설이 없었더라면 절대 완독을 꿈꾸지도 못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신들의 계보가 그리스 로마 고전 첫 주자이기 때문에 이 책을 넘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힘들게 넘었다.
내년에는 기필코 일리아스를 읽어서 지금 읽고 싶은 책 최상단에 있는 아킬레우스의 노래 키르케 읽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웠으나 완독하여 뿌듯한 책. 이건 철학책 독서 모임입니다. 여러 현대 철학책의 서평을 담았는데 어렵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타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 아이러니와 차이를 사전에 배제하기보다는 그와 함께 살아가면서 소통의 여지를 남겨두는 자세가 소중하다. 고립에서 벗어나 우리 너머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나가자. 이 책은 그래서 소장해서 다시 또 읽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생각만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불편한 이야기상. 올해 읽은 소설에서 키워드를 하나 뽑자면 불편함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라던가 제가 갖고 있는 도덕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비틀어 이 상황에서 너라면 질문합니다. 이 상을 드리는 책 두 권은 도리스 레싱의 5째 아이, 최근에 리뷰했었죠. 이 책이 불편했던 이유는 명확하게 나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냥 정말 각자의 이상과 한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그려지는데 누가 맞고 틀리다를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이 아닌데. 아직까지 저를 서늘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 올해 알게 되어서 참 좋았던 작가를 뽑자면 이언 맥큐언이거든요. 그 작가의 속죄입니다. 1935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전 한 영국의 브라이언이라는 소녀가 오해를 하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자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비극으로 빠뜨려요. 너무나 처참하여 진실 그리고 양심이 어떻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지 그런 생각을 안겨준 매우 불편한 책이었다. 많은 분들이 영화도 추천해 주셨는데 과연 저 스스로의 분노를 억누를 수 있을까? 다음으로 올해의 만화상 내 딸이 왕따 가해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내 딸이 왕따 주동자인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실 것 같아요? 진짜 마음 찢어지는 딜레마일 것 같아요. 스스로 실망감도 클 테고 내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들 테고 무릎이 닳도록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물론 가장 크게 또 들 테고 이 책 읽으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입이 닳도록 진짜 추천하고 다니는 만화책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체상 김은 작가님의 하얼빈인데요. 제 부모님이 김은 작가님의 책들을 거의 다 읽어보셔서 저도 여러 권 소장하고 있는데 이 책을 처음으로 읽어봤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간결해요. 단어도 쉬워요. 그런데 무겁습니다. 날카롭고 서늘하고 안중근 선생님이 이토를 조준할 때 벌어지는 소련 속에서 고요한 평정을 유지하고 조준선을 찾아가야 한다. 반동을 몸으로 받아가면서 몸은 다시 평온해질 것이다. 평온해진 내 몸을 총알에 실어서 이토의 몸속으로 박아놓자. 진짜 안중근의 그 빛나는 청춘의 기록을 보다 보면 눈물, 감사, 존경으로 마음이 채워집니다. 겨울 끝나기 전에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캐릭터상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이반의 가족들은 돈이나 식량을 보내줄 처지가 안 돼요. 그래서 수용소 안에서 이반이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합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그 척박한 수용소 안에서도 희망과 인간성을 잃지 않고 성실껏 오늘 하루를 사는 이반에게 크나큰 감동을 받으며 읽는 내내 이반을 응원했기 때문에 제일 기억에 남는 캐릭터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슴 찢어진 책. 1980년대 암울했던 스코틀랜드가 배경이고 아버지의 외도,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 속에서 한 가정이 처참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셔기 베인이 그러한 엄마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해요. 마음이 절로 아려지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또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게 또 2020년 부커상 만장일치 수상이었대요. 고전의 반열에 오를 소설. 그 현대 고전 함께 읽어보시죠. 다음으로 제일 많이 웃은 책. 이것도 제가 여러 영상에서 언급했었는데 마일로 작가님의 여탕 보고서입니다. 작가님이 목욕탕을 다니면서 목욕하고 직접 겪은 아주 웃긴 이야기들을 재밌게 그렸습니다. 이 책 읽으면 여러분 눈물 찔끔할 정도로 웃으실 수 있어요. 목욕을 안 다니셔도 재밌게 읽을 수 있고 목욕탕을 가볼까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목욕탕 가고 싶네. 네, 여러분 이제 탑5
5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탑 5. 연초에 소개 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명작이죠. 모옌 작가님의 개구리입니다.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을 그린 역사 소설입니다. 모옌 작가님이 이 책 때문에 또 노벨 문학상 받은 걸로 알아요. 이쯤 되면 이제 작가님의 다른 책들 좀 읽어봐야 하는데 개구리만 내내 외치고 있네요. 여기 있네.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도 극강의 페이지 터너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또 최근에 읽은 책 박완서 작가님의 목마른 계절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가 배경인데 전쟁이 발발한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한 해의 이야기를 달마다 들려줍니다. 그런데 주인공 설정이 좀 골 때립니다. 20살 하진은 교내 좌익 동아리의 일원이에요. 사회주의 운동을 펼친 거죠. 그러다가 전쟁이 시작되고 인민군이 남하하니까 하진은 신난 거죠. 내가 바라던 세상이다. 그러면서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 책 다음 1읽책에서도 소개해보겠습니다. 여튼 박완서 작가님은 레전드였다. 3위는 여러분 이언 맥규언의 견딜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들판 위에서 여자친구랑 피크닉을 즐기고 있던 주인공은 아이 혼자 타고 있는 헬륨 기구가 위태로운 걸 발견하고 언덕 밑으로 막 달려가요. 그때 순식간에 남자 4명이 모이는데요. 다 같이 막 응차 내리다가 서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결국 누군가 손을 놓게 되고 비극이 펼쳐집니다. 사고도 충격적인데 그 후 연쇄적으로 예측 불가한 일들이 또 펼쳐집니다. 흡입력도 엄청난데 이 불쾌감이 어나더 레벨. 제가 함께 추락하는 기분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최근에 읽은 지하로부터의 쑥이입니다. 저의 첫 도스토옙스키 책. 모두가 고전이라고 극찬을 해도 저랑 맞지 않는 작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데미안, 달과 식스펜스. 그런데 이 지하로부터의 쑥이를 읽었을 때 그 충격은 문학이 위대한 건 이런 책들 때문이구나.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나 너저분하게 날카롭게 묘사해도 되는 것인가. 제 내면의 악을 다 들켜버린 기분이랄까요. 저 스스로 제 자신 앞에서 어느 정도 솔직해질 수 있을까 그런 도전을 안겨준 책이랄까요. 도스토옙스키는 앞으로 지필손으로 찬찬히 열심히 읽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탑 1은 예상하시지 않았을까? 바로 류츠신의 쌈체입니다. 이 3권 또한 지금 친구가 다 빌려와서 실물은 없지만 제가 올해 읽은 가장 두껍고 긴 책이며 읽는 내내 제 혼을 그냥 앗아간 작품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이란 어디까지일까? 디스토피아를 바라본 인간 군상을 그린 책들은 사실 많거든요. 읽는 내내 흥미를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드라마가 너무 좋았어서 그 후에 이야기가 궁금하여 읽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오마이갓 드라마가 2부, 3부를 어떻게 그릴지 기다려집니다. 이 3체를 뛰어넘을 SF 대작을 제가 또 언제 읽어볼 수 있을까? 여러분은 듄 외치시려나요? 듄 읽어보신 분? 제가 과연 도전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여기까지 2024년 독서 연말 결산이었습니다. 사실 샀는데 아직 안 읽은 책들이 정말 산더미예요. 특히 저의 현생이 엉망진창 될 것 같은 책들, 해리포터 시리즈라든지 읽을 책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2025년 매우 기대됩니다. 내년에도 재밌고 다양한 책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한 해 동안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see you next year. Bye! 얼굴 너무 빨갛나?